네, 안녕하세요. 이토마토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 뭐 저 PBR 관련주 해가지고 뭐 밸류가 좀 낮은 그런 종목들이 뭐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인하고 기관이 수급이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근데 문제가 또 이제 기술주에서 또 이제 매도를 또 해서 그쪽으로 또 수급이 옮겨가면서 기술주가 많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저 PBR이라고 해서 뭐 저희가 별로 관심을 좀 가지지 않는 뭐 대기업, 뭐 그다음에 뭐 지주사, 그리고 뭐 철강,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통신, 뭐 여러 가지 그런 섹터들이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들이었죠. 그 부분들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어떤 저밸류 이 프로그램 가동 관련해서 또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니까 개인들도 이제 그쪽으로 같이 이제 편승을 했는데, 또 문제는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오늘 같은 흐름을 보시면 또 기술주가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또 그런 모습이고요. 저 PBR 섹터는 또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너무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테마가 여기에서 저기로 너무 이렇게 빠르게 순환하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좀 어려운 장세, 주도주가 상당히 순환이 빠른 이런 장세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바로 일정 매매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지난 12월부터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뭐 일정주의 어떤 매력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뭐 11월, 12월에 추천을 해서 뭐 그것이 뭐 1월, 2월에 갔다 두세 달 걸려서 뭐 그렇게 결국에는 갔지 않느냐 이런 매매가 아니라 주말에 정리를 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월요일, 화요일 주초에 보통 승부가 나는 뭐 그런 매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이 나오거나 그런 좀 단기주, 단타 매매보다는 리스크가 좀 작은 그런 매매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런 일정 매매가 오히려 좀 이런 장세에서는 좀 더 먹히지 않나, 예,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지수가 너무 급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상황이 뭐 좋지 않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어떤 장세에서는 좀 일정 매매도 조금 이렇게 저희가 접근하는 데서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관련주라고 해서 모두가 가는 것이 아니죠.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제가 보는 매매는 그렇습니다. 일정 매매여도 추세가 좋은 것들을 정합니다. 고릅니다. 아무래도 2,000 몇 개의 그런 종목에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이런 장세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승하는 추세의 종목들을 일정 매매, 일정주로 편입을 시켜서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테마 같은 것도 뭐 겹테마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주가라는 것이 관성이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면은 그 상승세가 지속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약에 보신다고 하더라도 예, 상승되는 추세, 상승이 나오는 그런 추세의 종목, 그러한 것들을 보시는 전략, 그리고 그런 일정 관련한 그런 종목 선정 같은 거에 있어서는 제 방법, 예, 제가 추세를 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매법을 저와 함께 이렇게 다뤄보시면 이렇게 좀 테마 순환이 빠른 그런 장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저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요. 예, 그런 유튜브 방송에서도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조금 더 좀 개인적인 어떤 생각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좀 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화요일, 목요일 4시 예, 이토마토 라이브 꼭 이렇게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제가 뭐 항상 소개해 드리는데 외국인과 기관 누적 수급 동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상황이 어떤지. 지난 한 달 정도의 그런 지금 추세인데요. 네, 지금 1월 11일부터 네, 어제까지 제가 수급을 외국인과 기관, 그다음에 연기금 수급까지 제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11일부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수를 줬습니다. 4만 주 순 매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떠십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도 좀 매도를 하다가 좀 매도세가 좀 잠잠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연기금도 거의 비슷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코스피의 어떤 상승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1월 11일부터 어제까지 보시면 8천억 정도에서 3천억 정도로 좀 줄어 있고요. 예, 누적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서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죠? 1월 11일 맨 아래에 1,781억에서 어제까지 보니까 9,875억 정도를 순 매도에 세웠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 조금 매도를 좀 했네요. 그죠? 2천억 정도. 그래서 이런 누적 수급 동향을 보시면 조금 판단이 되시죠. 그렇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조금 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이 코스피와는 조금 연동되지 않은 그런 반대로 가는 그런 디커플링의 모습이었는데 기관의 어떤 순매도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심플하게 보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좀 따라가는 그런 좀 모습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정부 테마였죠. 저PBR 테마. 그래서 기업들의 저밸류를 조금 주주 친화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밸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인데 물론 저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어떤 가치, 기업이 돈을 이제 얼마나 앞으로 미래 잘 벌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오르는 건데 정부의 정책 가지고 이것이 오른다? 주주 친화적인 어떤 정책을 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리겠다? 인위적인 부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단 이번 기회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자사주를 또 소각하는 등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그 주가 그 회사의 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메타 보셨죠? 메타가 20% 정도 급등이 미장에서 나왔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인가요? 나왔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예전 구 페이스북이었죠. 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기업 실적이 이제 좋을 것으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번 4분기 실적도 되게 좋았고요. 작년 4분기 실적. 여기에다가 자사주 소각까지, 그리고 하지 않던 성장주였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배당까지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미래의 어떤 실적의 기대감, 그리고 지금 현재 돈을 잘 버는 것,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니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저PBR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업이 정말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 저PBR 밸류업 이 프로그램으로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한 네이버 정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실적도 좋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AI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자회사들을 통한 그다음에 해외 어떤 사업들이 상당히 유망한 어떤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어떤 자사주 어떤 매입 그리고 소각 어떤 이런 내용들을 발표할 경우 저는 주가에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근데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은행 지주 같은 경우에 자사주 소각 같은 것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PBR 관련 섹터는 저는 지금 좀 눌림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2월 중에 정부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방법이 발표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일정적으로 이슈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눌림이 있는데 차별화돼서 이제 저PBR 관련주가 간다고 하면 그 중에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계획을 발표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둘 만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는 거죠. 저희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가 어떤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외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HTS를 좀 띄워놨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그다음에 S&P 여러 가지 니케이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예.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우상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니케이 지수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살짝 조금 이제 횡보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속적으로 어떤 하락을 하다가 예, 지금 나오는 모습이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스닥과는 반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다 조금 지금 이 거래일 연속으로 조금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밸류, 저 PBR 관련주 쪽이 조금 상승이 나오다가 그 부분에서 또 수급이 조금 이제, 다 분산되면서 조금 이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하향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금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응축을 좀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재상승을 위해선. 근데 오늘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장중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크게 나쁘지 않다. 다만 저희가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어떤 수급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중요합니다. 근데 외인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다시 들어와 주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은 외인의 어떤 매수세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실 때 외인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뭐 보시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환율을 보시고요. 네, 1,300원대 초반대 정도로 내려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환율 정도 보시고 외인이 매수해 주는지를 보시면 그런 것들이 도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코스피 모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지금 2,200억 정도 순매수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 시장 모두 매도해주고 있는데 코스피 지금 저점에서 다시 돌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일정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방송을 쉬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정리한 월요일, 화요일 일정 중에서 움직임이 좀 있었던 그런 종목들을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 바이오 산업 R&D에 2,660원 지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HLB를 제가 넣었었는데요. HLB랑 HLB 제약을 넣었었어요. 테라퓨틱스도 넣었고요. 근데 차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 바이오 산업 R&D에 HLB가 2,600억 중에서 지원을 받느냐 이런 것도 솔직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 한 200개 정도 넘거든요. 그 종목들 중에서 추세적으로 가장 좋은 종목들 3개를 뽑은 겁니다. 예, 그래서 HLB 쪽을 넣었고요. HLB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2월 중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3월일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2월 중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간암 치료제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는데 HLB 같은 경우에 수급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하고 기관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선정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주식을 공부할 때 차트 공부를 먼저 하고요. 왜냐하면 차트에 뭔가 저희가 답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트 공부하고 했는데 차트적으로도 저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료랑 일정 이런 것들을 이제 파기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재료입니다. 네, 차트도 재료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매매 타점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 보기에 차트를 보게 되는데 이 삼박자가 고루 맞아 들어간 걸 찾기 위해 제가 일정을 하는 겁니다. 네, 차트, 일정, 그리고 수급이 이제 중요할 땐 수급, 네,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HBL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에서 되게 시총 상위주지 않습니까? 3위 정도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수급주기 때문에 외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되게 중요한 종목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3가지 정도를 다 충족시킨 HLB를 넣고
그 중에 HLB 제약을 맨 앞에 뒀는데, 뭐 제가 차트 순으로 배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HLB보다는 HLB 제약이 탄력이 좀 좋아 보였고,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엔 뭐 경고인가 좀 그런 단기 과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로 좀 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차트를 잘 띄워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일정인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네, 이번 주까지도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네, HLB 제약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HLB랑 HB 테라퓨틱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DX, 뭐 삼성 SDI 다들 뭐 2차 전지 섹터죠. 그래서 이쪽 실적 발표. 포스코 DX는 2차 전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포스코 하면은 뭐 저 2차 전지, 뭐 그래서 포스코 계열의 어떤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런 종목들이 조금 다소 좀 제 기준에서는, 다 바로 어떤 반등이 나오기 좀 힘들어 보여서 2차 전지 섹터 중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다가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엔캠을 봤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죠? 신성 델타테크랑 파워로직스는 초전조태 관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이 그래도 추세가 상당히 좋았기에 이 두 종목, 그리고 엔캠은 FEOC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전해액 쪽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중국산 전해액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 이슈로 엔캠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캠을 제가 계속 추적해 왔었는데 차트적으로 제일 2차 전지 쪽에서는 좋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뽑았습니다. 물론 신성 델타테크랑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쪽으로 해서 이슈가 좀 있습니다. 3월 4일에 어떤 이제 초전도체에 대한 어떤 이제 검증 논문을 발표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겹테마로 해서 제가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추세가 좋아서 제가 뽑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성 델타테크 정도요. 혹시 엔캠 이런 것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컴퓨터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우선 그 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추세가 시세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뭐 이번 주에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것들 제가 보여드릴 일정은 지난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일요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저희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장이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세가 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엔캠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 제가 차트를 한번 차트 보시겠습니다. 엔캠 같은 것도 계속 좋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외부 활동 중인데 거기서 제가 엔캠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엔캠을 아침에 바로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엔캠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입니다. 근데 뭐 저희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상당히 자리가 높지 않습니까? 아까 차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차트적으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추세가 좋은 것들은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보실 때 그날 베이스로 보셔야 돼요. 그 전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지, 이렇게 제한을 두기보다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날 베이스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는 거고요. 오늘 제가 엔캠을 본 이유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근 신고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갭이 떠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잘 맞았을 때 제가 그날 공략 종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토마토에서 전문가 활동을 이제 3월 4일 날 제가 정확히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런칭을 하면은 제가 이런 자료들은 다 지나간 자료인데, 그런 이제 지나가지 않은 자료, 그 다음 날 바로 시세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이제 전문가방에서 이제 이야기 드리니까 그렇게 많이들 저한테 좀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정에 대해 잠깐은 좀 얘기를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정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특성이 어떠십니까? 가는 종목이 계속 갑니다. 네, 아까 초전체도 그랬었고요. 엔캠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도 테마들, 그리고 대장주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시장 무시하고 갑니다. 그렇죠?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이 나오면 그 종목들을 모든 투자자들이 봅니다. 그렇죠? 뭐 그날의 어떤 상승 30, 그다음에 뭐 저희 이토마토에서도 그날 뭐 전일 강세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다음 날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그런 지표들을 봅니다. 전일 강세, 어제 뭐가 강했지? 이쪽 2차전지 테마에서 엔캠이 제일 강했는데 오늘 또 갈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종목이 더 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매수 주체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는 종목, 한마디로 추세가 좋은 종목들을 보셔라.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엔캠이 오늘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급등 나온 것들을 바로 그 다음날 또 갈 수 있을까 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샀습니다. 근데 샀는데 시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일도 더 가겠지 하고 홀딩한다?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저 프로그램 초반에도 제가 얘기 드렸죠. 너무 테마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내일 또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PBR 쪽 그 밸류업 쪽도 오늘 보시면 상당히 또 차별화됩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SK 스퀘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고 다른 것들은 또 내리거든요. 여러 가지 홀딩스 붙은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오늘 접근으로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최근 강했던 테마, 뭐 2일, 3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오늘 샀는데 운 좋게 상승이 나온다 하면 매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테마가 상당히 빨리 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지금 확대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빠른 수익 확정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뭐 아침장, 오전장에 강했던 뭐 교육 테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슈풀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근데 그런 것들 보십시오. 삼성출판사 같은 거 급등했다가 내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기술주, 뭐 제주반도체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막 이런 모습입니다. 로봇, 해성 TPC 이런 것도 가고요. 그래서 종목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섹터가 순환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 이토마토 여러 가지 저희 뭐 전문가들, 그다음 방송들 많이 보시고 그리고 참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장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일정 요거 표로 아주 잘 편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5일 어제 일정이었죠. 어제 보면은 뭐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고 여기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다.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지난주에 뭐 저 PBR 쪽 테마가 제일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 중에 동국홀딩스, 뭐 LS 뭐 이런 것들을 넣어두었는데 이런 것들은 월요일 날 이미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일정이 상승이 나오면은 그냥 거기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도. 그래서 어떤 제가 소개해드린 일정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에 월요일부터 뭐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 일정에 넣었어도 월요일부터 시가 나와버리면 매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일정을 보시고 끌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그 주에 뭐 사자마자 3에서 5% 정도 시세가 나오면은 뭐 은행에서 뭐 저희 적금 같은 거 예금 같은 거 들면은 거의 3% 4% 이제 뭐 5%짜리도 있습니다만 3, 4% 정도 하는 거잖아요. 1년 내내 뒀을 때. 근데 뭐 사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24시간도 안 돼서 사자마자 그것도 몇 시간 만에, 두세 시간 만에 수익이 났다? 그럼 매도하시는 것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희의 어떤 순환율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저희가 회전율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득이 나면 매도하시는 전략이기 때문에 뭐 동국홀딩스나 LS 오늘 지금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제 뭐 충분히 시세를 줬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적은 것들은 참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요일 날 이미 다 작성이 됐었고 월요일 날 시세가 나온 겁니다. 제가 시세 나온 걸 가지고 뭐 시세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시세 나기 전에 제가 뽑은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마트 규제 개선 소비자 5천 간 다음에 이마트를 뽑았는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저평가, 저 PBR 이슈가 있습니다. 그죠? 이 PBR이 0.20 정도 때였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 규제 개선 관련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마트들이. 근데 그 규제 개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이기 때문에 설 선물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추석하고 설이 뭐 강한 그런 한 해여 큰 농사를 짓는 그런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마트를 좀 넣었던 부분이고요. 조금 더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화요일 포드 실적 발표가 있는데 뭐 제가 적은 뭐 서현이나 금호타이어 이런 것들은 뭐 아시다시피 뭐 포드에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어도 자동차 부품 섹터이기 때문에 이 포드가 자동차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겹테마로 차트적으로 너무 좋아서 넣은 부분입니다. 뭐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추세가 좋고 뭐 오늘 보니까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증권사에서 그런 추천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 무게가 좀 있어서 200kg 정도 일반 휘발유 차보다는 좀 더 나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차체의 무게가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타이어 마모가 좀 심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토크가 좀 상당히 좀 세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 엑셀을 밟으면 웅 하고 나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좀 타이어의 어떤 마모가 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 전기차용 타이어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동차 부품 중에서 가장 늦게 올라가는 섹터가 자동차 요 타이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리레이팅 쪽도 있고 이쪽 타이어 쪽도 저 PBR 쪽입니다. 그래서 금호 타이어, 그다음에 넥센 타이어도 지금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넣었었고 서현이아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 좀 시세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좀 떨어지니까 뭐 그런 부분 감안을 하시고요. 그래서 뭐 서현이아나 금호 타이어 아직까지도 뭐 저밸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좀 내리면 보시는 전략도 좀 유효해 보이고요. 그래도 어제 정도 서현이아 같은 경우 시세가 나왔다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위에는 아까 방금 드린 거는 제가 표로에서 좀 메인 테마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조금 중요도가 살짝 좀 떨어지는 일정인데 차트적으로 추세가 매우 좋거나 수급이 좋은 것들을 좀 집어넣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월화일 다시 또 따로 나오는 겁니다. 앞에도 있는데 왜 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밑에 부수적으로 넣은 일정인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 기계연구원의 정부 산하 조직입니다. AI 로봇 연구소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한다. 여기에다가 뭐 이제 해성 TPC랑 에브리봇 같은 로봇주를 넣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가 좀 없었긴 없었어요. 뭐 일정에도 뭐 없었고 대신에 이제 이재용 회장의 이제 무죄 판결이 좀 나왔습니다. 분식회계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간 미뤘던 삼성전자의 M&A 이슈가 이제 불거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도 조금 로봇주 뭐가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렌시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차트를 보니까 해성 TPC, 에브리옷 같은 종목들의 차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넣었는데 뭐 강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차트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은 해성 TPC 보시겠습니다. 해성 TPC. 해성 TPC. 네. 해성 TPC. 네. 해성 TP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게 제가 오늘 화요일이니까 제가 요 금요일 요 차트를 보고 제가 넣은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세요? 높습니까? 자리가? 높다고 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주식 투자하시면은. 네. 시세가 나오는 것들이 좀 이런 높은 것들이 좀 많긴 많은데요. 보시면은 제가 넣은 이유가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제 이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 어떠세요? 제가 요 그은 선, 요게 선 보이시죠? 네. 여기 선 한번 그어 볼까요? 네. 요 파란색 선 보이시죠? 여기를 넘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최근 신고가입니다. 최근 신고가로 마감한 종목. 그리고 제가 또 어떤 거 보시라고 제가 했었죠? 거래량. 네, 거래량 보이십니까? 거래량도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래량도 좋고 최근 신고가인 종목들은 더 이제 수급이부터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도 가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드린 그런 방법을 적용해 보신다면 뭐 시세가 어제 났으니까 어제 파시는 것도 무방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성 티핏이 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에브리봇 또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지 아시겠죠?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고점을 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쵸? 네.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이 5일선을 지지해 준다고 알아요. 네, 지지해 주면서 약세장에서도 그래도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쵸? 그런데 어제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계속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 이미 좀 시세가 좀 나오면서 다시 또 5일선에서 이렇게 살려주는 모습. 그리고 오늘 거래량 보십시오. 그죠?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동반하면서 급등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이것도 전 고가. 예, 이거 보이시죠? 이 고가를 넘어서서 신고가로 가는 그런 차트의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지금 사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드렸다라는 거, 일요일날 작성해서 월요일부터 매매하실 수 있었다. 그런데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이 제가 드려서 이제 월요일날 매수하세요 해서 사셨는데, 월요일날 시세가 나와서 한 4, 5% 정도 시세 나왔는데요. 그죠? 나왔는데 팔았는데 오늘 화요일날 가면 좀 배 아파요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매에서 수익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그 수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매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해를 또 제가 3, 4% 수익 받는데 그걸 또 도로 그 다음날 4, 5%짜리 까먹고 10% 마이너스 나버리면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정주라는 건. 그리고 시세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는 것들은 그 당 상황에서 그 기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그 기간 안에서 즉 단시간 내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추세 좋은 것들을 뽑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보시면 길리어드 사이언스, 예, 제약바이오 회사죠. 여기에 이제 실적 발표 여기에다가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모든 차트를 보고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 HLB 제약을 넣었는데 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이렇게 외부 활동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HLB 제약이 어제 공략 종목.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엔캠이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시세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세 나오는 거, 네, 그런 것들에 좀 전문이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참 신기하죠, 그죠? 예, 정확하게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관련주가 아닙니다, HLB가.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이 계속 받쳐주고 있고, 수급이 좋고, 차트도 좋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요일, 내일 일정이네요. AI 일상화 현장 간담회에 초거대 AI 의료니까 AI 의료하면 파로스 아이바이오라든가 루닌, 뷰노, 딥노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성 종목까지 있는데 차트 추세가 좀 좋지 않더라고요. 루닉 같은 것도.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가 그나마 차트 추세가 그나마 나와서 좀 넣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추세가 계속 좋아야지 봅니다. 만약에 아니면은 안 보시는 게 좋고요.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을 좀 2천여 개 차트를 보고 여러 가지 수급이나 재료 같은 걸 본 다음에 30개 정도로 추리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80여 개로 추린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압축해서 20여 개로 추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활동하거나 이제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이제 제가 드리는 그런 종목은 하루에 하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3, 4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줄여드려요. 그래서 제가 적은 것들을 모두 다 제가 매매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날 제가 이제 적었던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이나 그런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것 중에 이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린 종목들만 접근하시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을 다 보시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기상황 보시겠습니다. 삼성출판사. 이것도 오늘 엄청나게 강한 모습이었죠. 이거는 제가 외부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미 1월 달에 이야기 드린 종목입니다. 삼성출판사는. 요게 저희 아시다시피 12월 달에 어떤 뉴스 나왔습니까? 더 핑크퐁 컴퍼니라고 있죠. 핑크퐁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종목인데 핑크퐁 아기상어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상장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 상장 이제 주관사 선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일정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12월 말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삼성출판사는 이 더 핑크퐁 컴퍼니의 지분 16%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시죠? 3, 4년 전인가요? 그때 더 핑크퐁 컴퍼니가 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 국내에 상장한다, 뭐 이런 이슈로 해갖고 상당히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출판사가. 그래서 그 추억을 좀 소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2월 달에 어떤 근데 일정이 있었냐 하면 내일 모레 일정 2월 7일 내일이네요. 내일 일정입니다. 요게 일정 제가 뭐 여러 뭐 블로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전혀 그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월 7일에 아기상어 극장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주시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뭐 급등이 나오니까 뭐 교육주 때문에 가느냐 뭐 아니면 저출산 때문에 가느냐 이러시는데 그 내일 아기상어 요거 극장판 이슈 이것도 있습니다. 예. 물론 출판업 쪽이기 때문에 이게 뭐 비상교육이나 그죠? 뭐 이런 교육 섹터로 해서 의대 정원 확대 쪽은 또 겹테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삼성출판사를 보고 있었는데 뭐 그것이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삼성출판사도 한번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는 이 차트 같은 걸 좀 오늘 많이 보여드리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조금 상황이 좀 그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1월 달에 이미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쪽에서는. 근데 갑자기 조금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수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부분이었는데 좀, 이 거래일 전에 뭔가 좀 반등이 좀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뭐 어제 급등이 나오고 오늘도 강한 시세를 줬고요. 그리고 요거 제가 지금 항상 그어드리는 선 보이시죠? 그죠? 최근 고점 어떠십니까? 최근 고점을 오늘 좀 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넘어서 시작하면은 보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도 그 외부 활동하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상한가 종목이긴 한데 의미 있는 선을 넘어 시작한다. 네, 갭으로 넘어 시작한다. 이런 종목들은 보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제가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뭐 장전에 어떤 갭이 뜨는데 뭐 거래량 정도 보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조금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긴 했는데 근데 오늘 뭐 강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일정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주 안에서 좋은 일정 그리고 추세적으로 그 차트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수급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나간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제가 볼만한 것들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차트 일 좀 보시겠습니다. 크래프톤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목요일에 요건 빼셔야 됩니다. 크래프톤은 이미 실적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스퀘어의 11번가 매각 관련 보도 이제 조회 공시 답변 제공시 일정이 있었습니다.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죠. 그래서 SK텔레콤이랑 이제 분할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SK스퀘어 같은 경우에 11번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11번가가 원래는 몸값이 한 1조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좀 잘 안 팔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매출적인 그런 매출이 좀 좋지 않아서 좀 잘 안 가다가 매각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Q10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매수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저 PBR 쪽으로 해서 지주회사가 좀 주목을 받기 때문에 SK스퀘어를 좀 봤었습니다. 근데 SK스퀘어가 오늘 가는 모습이에요. 시간 관계상 제가 제가 차트적으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SK스퀘어도 그래서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 즉,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중국 춘절에다가 하나투어를 넣어놨습니다. 뭐, 하나투어도 좀 상승이 어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를 좀 안 봤는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도 주시를 좀 하고 있었고요. 중국 춘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어떤 명절 하면은 저희 중국 내수주 해갖고 화장품주 보고 했었는데, 제가 여러 기사를 보거든요. 여러 기사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춘절에 이제 억눌렸던 이제 여행 수요가 뭐 폭증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교통 표현도 막 다 매진 행렬이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화장품 쪽보다는 오히려 뭐 하나투어나 아니면 뭐 항공사 같은 걸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예, 그걸 좀 봤었는데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투어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좀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늦어도 2월 9일까지 의대증원 규모 발표. 요거는 물론 오늘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들은 지난주까지 기사들로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메가인드도 아시죠, 그죠? 어제인가 뭐 상당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뭐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것들이 이미 시세가 월요일부터 나오는 거나 이런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SCI 분기 리뷰 어떤 이슈가 있죠. 예, 그래서 리밸런싱 이슈로 인해서 이제 편입 편출 종목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미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뭐 한진칼 같은 거, 알테오젠, HPSB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MSCI 분기 리뷰 끝난 다음에 그래도 추세가 좋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 저는 HPS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HPSP 정도 추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HBM 쪽 보시는 분들 반도체 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HPSP 정도 지속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드린 것 중에서 많은 종목들이 이미 갔기 때문에 HPSP 정도 한번 추적해 보시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HBM 쪽은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오늘도 그래서 분기 리뷰 이슈로 제주반도체가 좀 상당히 뭐 강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뭐 에코앤드림, 엔캠 뭐 이런 것들. 여기 조금 이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에코앤드림하고 엔캠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아니라 기타로 제가 이제 관심 종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들도 에코앤드림, 엔캠 다 모두 오늘까지 시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여태까지 거의 2시 지금 53분인데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다음 주가 일정까지 원래는 제가 이제 외부 활동하는 곳에만 보여드리는 그런 자료인데 빨리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향후 일정, 즉 다음 주 일정을 뭐 지금 오늘 화요일인데 뭐 수목금만 보면 되는 거지 왜 다음 주 일정 보느냐 그러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산 것이 예를 들어 물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어떡하지? 오늘 이제 손절을 할까? 아니면 지속 끌고 갈까? 근데 혹시 뭐 향후 일정이 있나? 뭐 이러신 경우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테마의 연속성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일정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반도체 일정이 있어? 그러면 들고 가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갑자기 장중에 반도체 지금 가지 않습니까? 오픈 엣지 뭐 여러 가지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 엣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이 가는데 이게 뭐 일회성인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정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일정에 반도체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테마가 뭐 어떤 일정이 있으면 들고 가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음 주 일정 좀 괜찮은 거 있으면 먼저 미리 선점을 해야죠. 아까 아기상어, 삼성출판사처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정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뭐 일정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다음 주 일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네요. 제가 자료를 제가 어제 보내드렸는데 너무 잘해 주셨어요. 예. 다음 주 수요일 정도 귀멸의 칼날 많이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애니플러스가 애니맥스를 좀 인수를 했죠. 그래서 애니맥스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게 귀멸의 칼날 이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어린이들은 못 보는 그런 조금 어른용입니다. 조금 좀 잔인한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만화인데요. 저도 재밌게 좀 보는 그런 만화인데 극장판 개봉해서 애니플러스가 항상 좀 상승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의외로 예전에 저희 뭐 슬램덩크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슬램덩크 극장판 나왔을 때도 되게 좀 인기가 많았죠. 일본 애니메이션이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멸의 칼날 극장판도 국내에서 뭐 최소 100만, 200만 원 들어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귀멸의 칼날 극장판 개봉할 때는 애니플러스가 움직인 이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애니플러스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차트상 제가 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여드리는데 단기 좀 박스권 좀 하단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면 한번 단기 어떤 반등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모든 종목들이 지수만 바닥 잡고 반등 나오면 다 튈 지금 자리입니다. 전부 지금 모든 종목들이 뭐 최근에 강했던 그런 종목들 빼고요. 그래서 애니플러스도 뭐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이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도 좀 괜찮을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달 연대기라고 해서 좀 기대작입니다. 요거 이제 쇼케이스 개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넷마블 정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소프트라고 해서
KINX가 한 48%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가비아도 한 10%의 지분을 가진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스펙 합병 상장이 다음 주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KINX가 지속적으로 내리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INX랑 가비아는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관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에서도 이야기 드리고 좀 상당히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에요. 제가 라이브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21일에 아주 되게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FOMC 의사를 공개, 뭐 요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파월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5월달, 6월달까지 지금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밑에 이제 미국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슈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목표가 상향이 $800까지 나오면서 골드만삭스에서 오늘요. 그래서 뭐 상당히 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엔비디아가 미장에서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걸로 아직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하면 이수페타시스, 마이크래프트 이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주로 해서 오늘 좀 움직임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HBM 섹터랑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습니다. 눌릴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가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HPSP,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거 내려올 때 보셔야죠. 네, 올해 내내 좋을 건데 그렇게 앞으로 이제 저 PBR 섹터 끝나고 이제 갈 섹터는 제약바이오랑 반도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반도체는 숫자로 이제 저희의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찍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니까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보시되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시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TSMC도 이제 일본에 공장 준공식이 있습니다. 뭐 TSMC 하면 뭐 에이직랜드 뭐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월 27일까지 제가 뽑아봤는데 트위치 한국 서비스 종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랑 치지직 쪽 이 관련주 뭐 와이즈버즈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은 한번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면은 분명히 한 번씩은 좀 움직이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있거든요. 여기 이제 트위치 한국 서비스 종료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수의 그런 유명한 스트리머들이 이제 이적을 하고 이제 많은 어떤 구독자들이라고 하나요? 많이 이제 이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구독자 수가 30만 명씩 다 증가를 좀 했더라고요. 어제까지 이 아프리카 TV랑 치즈직 쪽에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눌릴 때 보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제가 좀 오늘 오랜만에 일주일 쉬고 나와서 조금 방송하는 데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냥 단시간에 드리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좀 모자랐습니다. 다음번엔 좀 여유롭게 잘 준비해서 좋은 종목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인데 고생 많으신데 제 라이브도 많이 구독을 해 주시고요. 예,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4시에 라이브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많이 봐주시고요. 다음 주 신의 한 수에서 제가 또 좋은 종목들, 좋은 일정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